얘는 성지수요. 성지우. 친구는 박정우. 정우. 지우, 은재, 정우. 오케이. 간단하게 수업 소개해주고 이거를 나가볼게요. 쌤 이름은 김예리라고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할 일 생기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은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물 과정인데 아마 여기서 생물 어떤 단어는 듣고 어떤 단어는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스케줄에 맞게 수업 찾아오시면 될 거고, 그리고 오늘은 테스트가 승혁이만 있고 승혁이는 테스트를 가야지. 아니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그래, 혼자 새로운 보기에는 친구들은 그렇지 없지. 않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은 친구들은 테스트가 없고요. 승혁이만 테스트를 볼 건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 1일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는 10문제. 10문제 중에 7개 맞으면 통과. 6개부터는 제시. 제시는 그 당일날 보고 갈 거예요.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보고 갈 건데 제시를 봤는데도 7개를 못 맞췄어. 그러면 클리닉 할 거예요. 와, 클리닉 몇 분이에요? 응? 클리닉 몇 분이에요? 클리닉은 하는 거에 따라 달라. 클리닉 왔는데 시험을 쳤어. 통과했어. 그러면 집에 간대. 근데 통과 못했어. 그럼 문제 풀고 갈 거예요. 문제 풀고 개념 다시 한 번 더 잡고 그리고 또 테스트 볼 거예요. 테스트 지오. 그래서 클리닉은 평일에 시간 맞춰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중간 기말에 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스케줄에 다 몰라서 쌤이. 근데 중간평가와 기말평가가 한 번씩 있어요. 승혁이는 보겠지. 승혁이는 매주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는 단어 5단원 다 끝나고 나면은 중간평가 볼 거고요. 중간평가는 수업 들은 부분만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있나? 없습니다. 아, 만약에 결석을 한다. 결석하면은 쌤이 지금 맨날 영상 찍을 겁니다. 영상으로 보강할 거예요. 영상 보강이 기본 원칙이고, 근데 영상 보강하면은 질문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또 클리닉 잡을 거예요.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은 클리닉 잡아서 부족한 부분 보충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저요. 뭐야? 저만 왜 테스트를 보죠? 너 저한테 약속했잖아, 쌤이랑. 오늘 90.5 맞으면 숙제 늘어나. 너 오늘 90.5 맞으면 숙제 늘어나요. 아니 승욱이는 쌤이랑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테스트 90점을 맞아야 돼. 아니 못하는데. 자, 그러면은 승혁이 테스트 볼 동안 다른 친구들은 조금만 쉬시고 승혁이는 빨리 테스트 봐주세요. 진도 나가야겠다. 공부했어, 승혁아 이번에? 아니 야! 오늘 4강을 오늘 하는 거죠? 오늘 4강 아니고 5강. 5강이에요? 5강 나왔어요. 5강부터 외울 게 진짜 많아요. 암기파트라서 막. 80점을 하시죠. 네. 승혁이 테스트에 너네 숙제가 달려있어요. 아,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승혁이 잘 보면 숙제 없고 승혁이 못 보면 숙제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는 부담감을 갖잖아요. 부담을 가지라고.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그럼 저형은 4강이에요? 3강이시라고요? 4강. 4강이시라고요? 상당히. 상강이고? 네, 저기 3강이라 돼있거든요, 보니까. 그래? 시험을. 이름상 상강인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그지? 이름 호흡이지? 자, 나머지 친구들은 5강을 한 번씩 읽어보고 있으십시오. 이미 나이스.
시험은 한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 아 근데 저 형 4강 공부하던데요? 진짜? 네 4강 보고 있길래 아 오늘 하는 게 4강 거에 4강을 봤는데 그때만 공부한 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너 모르겠어요. 저번주 되게 잘했어. 과학은 배웠던 내용이니까. 호흡은 그거 반대잖아. 근데 그게 다 기억이 안 나. 그러게 너 공부 안 하네. 공부를 해야지.
쌤, 문제 트릭이 너무 많습니다. 힌트 하나만 주세요. 또 그 흡수 있잖아요. 흡수? 아, 호흡. 어? 아닌데 잠깐. 여기에 흡수가 있구나. 호흡 있잖아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알려줘 너무 큰 힌트가 내가 아닐까요?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니까요. 그거가 아니라. 내가 설명해줬잖아. 염록체는 어디에서만 일어나고, 근데 호흡은 여기서 일어난다. 불안한 척. 이렇게. 저랑 그럼 9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죠? 하나 틀리면 돼. 괜찮네. 안 괜찮은데. 진짜. 선생님 문제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어렵게 했어. 나중에 한 번만 그냥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어차피 점수는 문제. 시간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시험에는? 시간 제한은 안 돼. 아, 너무 착하시네. 시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야. 10문제니까 한 15분. 나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아, 아니 아무도 시험 안 보는데 저만 보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뭔가 80점 맞을 것 같아요. 쌤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지. 배웠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숙제하면 돼. 숙제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축제가 많아져요? 왜냐면 숙제가 원래는 네. 여기서 책을 다 풀고 갔어. 그래서 숙제가 없었어 아예. 그 정도면 솔직히 숙제 있어도 되잖아. 많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기는 거야. 아, 원래는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었어. 창조구나. 응. 숙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숙제를 좀 해. 여기 숙제가 없으니까 책을 안 펴보더라고 집에서. 아, 공부를 안 해오더라고. 좀 꼭 하고 그런 와서 스타일. 숙제더라고. 아유. 그래서 숙제 있어야지 하고 다니면 당연히. 그럼 실력 다지기를 네. 스스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프린트 추가 같은 프린트. 거요? 아, 유닛은 책 학원에서 풀고. 아니, 학원에서 푸는 건 제가 빨리 풀어서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어려움이 근데 좀 이거 있었던 지금 거예요.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배우고 나서. 선생님 안 이거 돼. 시험에 이런 것까지 나와요? 5%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런 거를 적으라고는 안 나오겠지. 아, 대신에
말은 나올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제 안 돼요. 20분이 경과했어. 근데 한 문제 2분이면 나쁘요. 아, 저 문제가 궁금해 죽겠는데. 아, 진짜. 하나가 너무 헷갈려요. 공부를 안 했죠. 사나이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 잠깐만, 진짜.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제시문은 안 돼요, 진짜. 통과라도 해야 해요. 아 지금 중요한데요? 아, 90점이 문제가 90점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시가 통과가 될까 봐? 문제. 야 심각하다. 아,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외울 것도 없었는데. 오케이. 어. 그거 안 돼요, 진짜. 1번부터 틀렸고요. 그럼 아. 저 다 틀린 거예요. 제발. 아, 8. 망했다. 70, 일단 70, 일단 70. 그럼 안 돼. 오, 70이야! 됐어! 진짜. 까비. 대시 걸렸어야 했는데. 까비. 사나이는 공부 안 해도 잘해요. 야 무슨 사나이가 70점 아. 그건 사나이라고. 신이 날 좋았어. 공부 좀 해. 맨날 나는 이렇게 했어요, 70점씩 나오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쌤이 문제가 틀렸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그럼 쌤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뭔 소리야. 내 책이나 펴 이제. 아니, 쌤이 응.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제가 힌트를 말했잖아요. 응. 근데 쌤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저 쌤 말을 믿고 지금이 고민하다가 하나를 딱 했거든요. 당연히 코 모르겠어서 일어나야지. 아무나 죽잖아. 그치? 그러면 쌤이 힌트를 잘못 줬으니까 고쳐서 3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70점으로 점수는 나가게 해주고 숙제 없게 해주고. 안 되구나. 아니, 쌤이 잘못 해야 줬잖아요. 돼. 아니, 그럼 책 보지 않고. 책 안 보고 진짜 그러니까요. 쌤이 힌트를 잘못 줬잖아요. 아니, 힌트 잘못한 게 아니야. 진짜 한 번만 라스트. 나 마지막 공부를 기회. 너 공부를 안 한 거지. 아니, 쌤이 힌트를 잘못 줬잖아. 조용히 해. 한 번만 마지막 진짜. 기회. 진짜 한 번만. 5분 안에 고칠 수 있까는 진짜. 5분 너무 길어. 3분. 1분. 그래도 숙제는 나가. 아, 이거 공부할 게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내용이 많아서 공부해야지. 빨리 책좀 보집사. 그래, 통과했어. 다행이다. 필름이 안 나온다. 근데 왜 어쩌다가 90점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하냐? 아니 이거 맨날 숙제 안 공부 안 해가지고 제시 걸리거나 맨날 제시 걸려놓고 나랑 딜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맞아요. 70점으로 합격하거나 그래서 이러는 거야. 어렵지도 않은데. 아니, 공부를 내가 진짜 귀찮다고요. 왜 못써가지고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드러나는 거야. 공부 안 한 사람 딱 드러난다 이제. 왜 공부 안 하고?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쉬웠지.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 마음대로 카트라인에 8점을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올릴 수도 있어. 오. 다른 반은 잘하는 반은 80점인데 있어. 커트라인 80점. 아니, 그건 저희도 일단 저희 실력을 파악하게 다음 시간 80점으로. 너네 이제 실력 파악했는데 너 빼고 나머지 한 100점씩 맞는다. 그럼 이제 커트라인 올라가는 거지. 오. 80점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 얼마나 같은 학년인데 수준이 다 6학년인데. 비슷할 거예요. 오케이. 보자. 자, 54페이지 보면은 소화 들어갈 거고요.
2학년 내용이라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네 가지가 한 단어 세트로 나와요. 근데 여기 네 단원이 네 개가 진짜 외울 게 많고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맨 처음 보면은 동물의 구성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은 엄청 작은 게 모여가지고 큰 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작은 게 뭐냐면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 세포가 가장 작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이 되는데 세포 중에서 비슷한 세포들이 있어. 그래서 비슷한 세포가 모인 거를 조직이라고 하고 이 조직 중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위, 장 이런 것들 있지? 알고 있는 거 심장, 간 이런 것들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 중에서 위랑 장은 소화하는데 기능을 하지. 그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기관계라고 해요. 위랑 장은 소화를 하기 때문에 소화계라고 불러요. 소화계 말고도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근육계 이런 계들이 있어요. 기관계. 그 다음에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구성 단계는 동물에서 일어나는 구성 단계. 식물은 조금 달라요. 식물은 어떻게 다르냐면 기관계가 없어. 대신에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기 전에 조직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하나 플러스입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식물은 안 나와 있어요. 식물? 아 여기 있네. 응. 오케이.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 식물은 조직계. 구성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살점이 조직계랑 기관계 차이 뭐죠? 그거 차이. 그 다음에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습니다. 뭐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양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뭐 있어? 뭐 알고 있어? 탄수화물 들어봤지? 단백질. 단백질, 지금 지방, 그 외에도 무기염류, 비타민, 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양소고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일을 하는 영양소가 있어. 우리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주영양소라고 해요.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 세 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탄단지라고 많이 불러. 탄단지. 그래서 주 영양소들은 보통은 셋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또 하는 일이 몸을 구성하는 일. 머리카락을 구성하거나 손톱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거.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거든. 밥도 탄수화물이고 면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어. 근데 얘는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진 않아. 왜냐하면 얘가 제일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먹었어.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낼 때는 탄수화물 먼저 사용을 해버려. 그래서 탄수화물 다 사용하고 없으면은 단백질 사용하고 그 다음 지방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만 몸 구성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몸을 많이 구성하죠. 머리카락도 단백질, 손톱도 단백질, 몸을 많이 구성해요. 그 다음에 얘네 세 명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니까 에너지를 낼 거야.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요. 얘 1g을 소모하려면 우리는 4kcal의 에너지를 소모해야지 1g이 없어서. 근데 지방은 우리가 살찐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얘 1g 없애려면 9kcal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은 잘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찌는데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살 많이 찌지? 왜 살 많이 쪄? 얘 에너지원으로 사용 안 되면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려. 그럼 얘 또 지방 되니까 또 에너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남은 게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원으로는 사용 안 되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애들을 부영양소라고 얘기해요. 부영양소 세 가지. 무기염류. 무기영리가 무기질이에요? 바이타민 혹은 비타민, 물. 얘네는요 몸을 많이 구성하고요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무기염류도 몸 구성하고 무기염류 예시 나트륨 같은 거 있죠?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것들 전부 다 무기염류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염류는 뼈나 이빨 이런 것들 보통 구성을 많이 해요. 뼈, 이빨은 다 무기염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 몸을 구성하지는 않고 대신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비타민 떨어지면은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그래서 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바이타민이 역할을 해주는데 대신에 얘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어. 조금만 먹어도 바로 기능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만큼도 안 먹잖아? 조금도 안 먹으면 결핍증이 생겨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타민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이타민의 예시 보면은 바이타민 A, B, C, E, 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 B, C, E, K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몸 구성하지. 물이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한 70%는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체온이 잘 변하면 안 돼. 그치? 사람 체온 변하면 아파요. 근데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 가장 온도가 안 변하는 물질 중 하나가 물이야. 그래서 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체온 조절이 잘 돼요.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래서 물은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노폐물이나 영양소들의 물질들을 운반시키는 역할도 해줍니다. 물 따라서 혈액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지. 혈액에 따라서 노폐물,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영양소는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볼 건데 자,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왔어. 이 안에 영양소가 들어있대. 근데 그게 무슨 영양소인지 모르는 거야.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검출 반응이에요. 검출 반응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 영양소를 검출할 건데요. 녹말이랑 포도당이 나와 있죠. 녹말이랑 포도당은 둘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녹말이 아까 녹말 뭐라고 그랬지? 녹말 배웠지? 뭐라고요? 녹말. 네. 녹말이 뭐야? 정말 포도당. 응. 포도당 아닌가? 우리 배웠잖아 녹말. 포도당이 뭐야? 아니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대답을 아니 못해. 뭐라고요? 아니야 못 들었어요. 녹말 어디 할 때 나왔어? 녹말이요? 응. 그 강합성이랑 그렇지. 호흡인가? 그렇지. 방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된다 그랬어. 우리가 흔히 먹는 거 뭐? 밥 있지 쌀? 그게 녹말이죠 녹말. 근데 밥을 오래 씹으면 어때?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요. 단맛. 밥을 아주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얘가 지금 녹말이야. 녹말이 이렇게 생겼어. 여러 가지가 쭉 결합해 있는 형태. 근데 이 하나하나가 포도당이에요. 녹말은 포도당이 결합한 거를 녹말이라고 불러. 근데 이 형태로는 단맛이 안 나고요. 얘가 끊어지면 포도당 형태가 되면은 단맛이 나. 당이니까. 그래서 밥을 계속 씹다 보면은 얘네가 끊어지면서 포도당이 돼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포도당과 녹말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녹말은 우리 녹말 아이오딘의 활용에 배웠다, 그지? 네, 배웠죠. 친구할 때. 기억 안 나지? 아니 이거 이거 기억나서 다 아니, 나요. 아이오딘
나왔고요. 실험에서. 오케이.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하는 용액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는 용액을 사용해요. 용이야. 용액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용액이 원래는 갈색 비스무리한 색깔이야. 갈색, 노란색 이런 거. 근데 이제 녹말이랑 만났어. 원래는 갈색인데 녹말을 만나면은 청藍색이래. 청색이랑 녹색이 약간 섞여 있는 색깔, 청藍색. 그래서 청藍색으로 변하면 아 여기에 지금 녹말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포도당.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합니다. 베네딕트 수용액을 사용하죠. 다 외워야 돼. 사용하겠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하고요. 베네딕트 용액은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근데 포도당을 만나면 황적색이 돼요. 황적색은 황색이랑 적색, 그 빨간색. 빨간색이 섞인 색깔, 약간 주황색, 비스무리한 색깔. 이런 색깔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뷰렛 반응. 이게 신기하네. 뷰렛 반응은 뷰렛 용액을 사용할 건데 뷰렛 용액은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나 1% 황산물이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근데 막 저 시험 문제에서 막 저거 쓰라면 어떡해요? 쓰라고는 안 낼 거예요. 쓰라고는 안 나와요. 맞아. 그냥 5% 수산화 나트륨과 1% 황산물이 수용액이 나왔어. 그럼 아 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수용액이야. 이렇게 알면 돼. 쓰라고 안 나와. 머리 아파요. 뭐 했다고 벌써. 몰라요. 얘네들은 옅은 파란색인데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색이 돼. 색깔도 당연히 암기. 색깔은 좀 빡세다. 색깔 깎으지. 색깔이 오히려 나. 저는 이상한 용액 이름을 어떻게 외워? 저 용의 이름이 훨씬 더 쉬운 저 거 우선 뷰렛 반응이 뭐예요? 레시란 단어는 실생활에 쓰지 않습니다. 그게 네. 지방은 수란쓰리 용액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얘네는 선호색, 선호색. 약간 분홍색 같은 거. 왜 용의 색도 기억하라나요? 용액의 색은 별로 안 중요해. 무슨 색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 원래는 무슨 색인지는 안 중요해. 이제 바뀌는 색이 중요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넣어서 색깔이 바뀌면은 그 물질이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55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검출 실험 하나 나와져 있죠. 과정입니다. 따뜻한 물에 빵을 넣고 약숟가락으로 으깨물 거드를 걸러 액체를 만든다. 과정 1의 액체를 4개의 시험관 A, B에 각각 3ml씩 넣고 여기 안에 이제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용액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 뷰렛 용액, 수단쓰리 용액 다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결과 뭐야? 결과 빵은 A, B, C, D에서 전부 다 반응을 했어. 그럼 빵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는 정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다는 얘기. 신기하다. 근데 흰우유 봐봐. 흰우유는 B, C, D에서만 반응을 했어. 전부 은 뭔가를 들어있다 할때 않다는 그렇지. 흰우유에는 녹말은 없구나. 나머진 다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하는 실험입니다. 안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소화. 자, 소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소화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근데 음식물을 에너지를 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혈액 속으로 음식물을 넣어줘야 돼요. 혈액 속으로. 그래야 혈액이 막 운반하면서 음식물들을 여러 군데 막 운반을 해주는 말이야. 뇌에도 가주고, 팔에도 가주고. 근데 혈액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 음식물이. 그래서 얘를 잘게 부숴줘야 돼. 그 과정이 소화야. 작게 만드는 과정이 소화야. 알겠지? 그래서 소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화가 있어. 첫 번째, 기계적 소화랑 두 번째,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으로 작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빨로 씹는 행위 이런 것도 있지. 씹는 거는 그냥 얘를 작게 쪼개주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게 기계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는 소화효소라는 거를 사용해요. 소화효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를 작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소화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뭐 탄수화물이 어떤 소화효소를 만나면은 작게 부서질 수가 있어. 근데 그 소화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온도에 민감해. 우리 광합성 할 때도 효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지. 아니 그 정도 그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휘어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네, 나왔었잖아. 딱 요러 아니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아. 아니 다른 거 두 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렇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가 변하잖아. 소화효소가 일을 못해요. 아예. 그래서 체온, 우리 체온은 36.5도지. 사람의 체온에서 가장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소화도 안 일어나요. 소화효소가 변형이 돼요. 단백질 중에 하나가 계란 흰자. 계란 흰자. 계란 흰자 프라이팬에 구워봐. 그러면 하얗게 돼. 투명했던 게, 그지? 근데 그거를 다시 식혀. 그럼 다시 계란 흰자 돼? 아니요. 안 돼. 그게 변형이 잘 된다는 얘기야.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해서 변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소화효소는 한 개의 영양소만 소화시켜. 여기 이거 뒤에 이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거 아닌가요? 맞아.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만 소화시킬 수 있고 단백질은 소화를 못 시켜. 한 개의 소화효소는 한 개의 영양소만 소화시킬 수 있어서 우리 지금 에너지 원을 쓰는 거 탄단지 했지? 이 세 개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다 외워줘야 돼. 한 개는 네? 다 외워줘야 돼. 한 이걸 개는 한 개밖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영양소마다 소화효소, 다른 소화효소 나올 거야. 영양소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 네. 와 갑니다. 망했다.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거 표에 대박이야. 표에 제가 외우고. 선생님 공부해준다는 거 아니야? 말씀을 안 뭐 하는 이상한 아밀레이스 였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소화가 있는데요. 기계적 소화는 보통 입에서 일어나게 되고 기계적 소화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 저작 운동. 저작 운동은 씹는 거, 이빨로 씹는 거를 저작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분절 운동. 분절 운동은 입에서 침이 나오지. 그 침이 소화효소예요. 침이랑 음식물을 섞어주는 거를 분절 운동. 그 다음에 꿈틀 운동. 내가 입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위로 보내야 되지. 위로 보낼 때 식도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얘를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동시키는 걸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는 전부 다 기계적 소화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많네요, 그러다 하는가요? 그렇지. 쌤 여기까지. 때문에 뭐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57페이지만 풀고 쉴게요. 57. 네.
이거 색깔이 너무 고긴데. 여기는 아직 안 한다. 거긴 아니야. 아직 안 돼. 다 됐을까요? 답 맞춰보자. 1번에 XX555 뭐라? XX555 XX55 오케이. 약간 저형 말투가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2번에 1번 리을 2번 미음 3번 기억